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현대바이오고요. 코드 번호는 04841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4일 4시 39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음, 어제 영상에서 한번 그 댓글에 그 박춘미님께서 근데 왜 자꾸 내릴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 아까 전에는 어떤 혜진님이라는 분께서 10배 수익을 챙겼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10배 수익이면은, 그때 10배 수익인데, 10배 수익이면은 대략 여기 아닌가요? 예, 여기서 잡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매집했다라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현명한 투자자인 거죠. 예. 근데 이런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음. 혼자 하셔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음.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이점이 갈려요. 바닥권에 있으면은 근데 바닥권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은 여기죠. 네, 바닥은 여긴데 실질적으로 좀 분석 같은 뭐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 사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따분할 수 있다. 라는 게 특징이죠. 단기적으로는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내 평단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끌고 가기가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장점이죠, 정말. 네, 바닥권일 때도 여기가 바닥권이 될지 아니면 바닥이 아닐지는 몰라요. 지나고 나야 후행성으로 봐야 이제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수익을 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항상. 예, 그 본인들만의 기준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제 이제 시총 20이 지금 오늘도 20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내렸죠. 한 7%? 7% 내렸는데 야, 22등으로 밀려났네요. 22등으로 밀려났어요.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내릴까요? 하면은 그렇게 할 말은 없는데 아무리 그러면 삼성전자도 왜 내릴까요? 좋은 주식인데 왜 내릴까요? 이거죠.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대바이오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매수세가 나올 때 같이 진입을 한다라든지 그런 전략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오늘은 5일선이 이탈이 나왔네요. 네. 5일선이 이탈이 나오는 경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5일선이 이탈이 났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니까 1번이죠. 네. 5일선이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 네. 근데 5일선이 이탈이 나왔지만 회복을 해주니까 급등이 나오더라.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각자의 관점마다 다른 겁니다. 예. 5일선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5일선이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좀 현금화를 진행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데 5일선이 또 회복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밑에서 잡든지 아니면은 회복한 뒤에 본 걸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이제 분봉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어, 뭐 초보자 분들 최근에 여기서도 사신 분들도 최근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은데 어느 종목이 좀 강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약간 몰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 종목에 이제 물려 있다가 아, 물려 있다 보면은 그 종목이 안 움직이면 답답하니까 좀 움직이는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좀 약간 좀 답답할 수 있죠, 더. 근데 왜 내가 사면은 물릴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일단 흐름은 아직까지 뭐, 추세는 아직도 아시다시피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인데, 이 캔들 자체가 이제 꼬리가 달린 영망치형이라고 하죠. 예, 영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즉각적인 회복을 바라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좀 양봉이 나와주기를 좀 바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라는 거죠. 예, 근데 아직 추세적인 부분이 확 깨졌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구간에서도 양봉이 나와주느냐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개인적으로는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되는 뉴스예요. 예,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기대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였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현대바이오가 주가가 급락장 속에서 연일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믿고 있던 뭐 예를 들자면은 셀트리온 형제들 그런 주식들이 한두 달 전에는 상당히 잘 움직여줬고 대형주 장세였잖아요. 한두 달 전만 해도. 근데 증시가 어느 정도 캄다운 되는 약간 진정되는 흐름에 있어서 현대바이오가 급등을 하니까 많이들 이제 또 재료도 좋으니까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 관련 소식 그리고 100% 사멸이란 이슈도 있었으니까 아마 이 이슈로 인해서 이런 구간에서 많이들 잡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종토박만 가더라도 다음날 점상이니까 그냥 다 팔고 살아. 약간 이렇게 이제 뭐 선동 아닌 선동도 많이 나왔던 걸 저는 봤거든요. 저도 이제 종토방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좀 과열된 부분을 시켜주는 조정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뭐 회사 측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들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 슈팅을 주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이랑 분위기는 또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코로나 임상 어디에 진입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슈팅 나오고 랠리가 한 며칠 동안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조금 올해 들어서는 아니고 작년 말부터 좀 변화가 좀 있었죠. 변화가 좀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현대바이오가 조금 거래량도 많이 있고 거래 대금도 잘 터져주니까 올라갈 때는 평균적으로 8천억에서 많게는 1조 2천억까지 터지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고점에서는 한 1억 5천 정도, 1조 5천억 원 정도 거래 대금 터졌죠. 그 이후에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글쎄요. 저라면은 추세는 뭐 크게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양봉이 어느 시점에서 좀 확인이 되느냐, 일봉? 아니면은 분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이탈 없거든요. 저점이 살짝 깨려고 하는 거는 있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저점이 이탈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하나 딱 나와주면은 분위기는 또 바뀌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좀 저점이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레벨에서 매수 레벨을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직전에 어떤 매물대를 본다라든지 직전에 매물대를 본다라든지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탈이 나온 뒤에 봐도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양봉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일 시장에 뭐 갭이 살짝 뜨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오늘 시간의 거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의 거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여기도 지지 라인은 맞죠. 최근에 몇 시간 동안 지켜주고 있는 지지 라인도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조금 지켜주는지 보지 않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트레이더들이나 여기서 여기가 캔들 흐름도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이 수평 구간이 보면은 캔들 흐름도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깨느냐 아니면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양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양봉이 나와주면은 또 따라붙어서 매매하는 사람들. 왜냐면은 이거 쌍바닥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예, 이거 쌍바닥이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생기니까 수급만 딱 뭐 거래량만 딱 터져주면은 바로바로들 또 대기 매수세로 바뀌니까 이게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윤석열 관련주 테마주나 아니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 테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예전이랑 좀 작년 장세랑 좀 다른 점은 원래 그랬어요. 이 한국 주식들은 원래 그랬어요. 순환 매장이라고 하죠. 이거를 빠른 순환 매장.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순환 매장.
그러니까 테마가 어느 날은 인맥주였다가 오늘 인맥주였죠. 거의 윤석열 씨 테마주랑 이재명 씨 테마주 인맥주로만 움직였었고 어제는 뭐 갑자기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도 한 달 전부터 언급을 하면서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제 언급했었거든 다른 종목들에서 제가 하루에 15종목을 리뷰를 해요. 예, 물론 현대바이오가 상위권에다가 이제 올리긴 하지만 실고 밑에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은 뭐 시장에서 관심 받을 만한 테마 이런 거를 좀 많이 그와 관련된 테마를 많이 하죠. 뭐 우주 관련 테마도 하고 있고 뭐 아니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테마를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도체 테마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좀 순환매장이다 보니까 정말 어느 날은 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진짜 끝없이 상승할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힘이 없으면은 또 다른 테마가 갑자기 급등하고 그러다가 또 그 테마를 끝물에 잡으면은 다음 날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하락을 해버려 조정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가 버리고 예.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보세요. 덕성 서연,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는 또 다른 그 이슈가 있었죠. 네. 리튬 그게 뭐 몇백 배 수익이 크게 투자를 해놨는데 몇백 배 수익이 났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튼 순환매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 붙어서 매매를 저 같은 경우에 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테마주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매를 했었고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또 양봉이 좀 거래량이 붙는다 싶으면은 또 금방 또 현대바이오로 들어와가지고 현대바이오 매매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순환매장의 특징이죠. 그게 이뤄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종목도 올리고 그러다가 이 종목 내리다 싶으면은 다른 종목을 올리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주식 예탁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결국에는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으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거래소에. 그러면은 또 시장이 올라가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횡보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 이제 진짜 가려나 보다 하는데 막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약간 그 투자자 그 심리적인 부분이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되다 보면은 조금 망설이게 되죠. 투자에 있어서. 예,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또 이것도 어느 순간 또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위로든 아래든 나올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작년에 좀 핫하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분이라고 하면은 좀 종목에 있어서 좀 아니면은 투자에 있어서 답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존에 계신 분들 몇 년 동안 작년 18년도부터 20년도 3월달, 4월달까지만 해도 그 엄청난 하락장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장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이런 장 익숙해져 있고. 예, 근데 현대바이오는 뭐 다르죠. 약간 느낌이. 예, 현대바이오는 약간 추세는 아직까지 깨지 않았어요. 예, 추세는 뭐 굳이 저항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점과 고점을 아이고, 예, 뭐 나와 있는 차트 가지고 누가 분석 못하냐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그냥 보시면은 그냥 받을 만한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고 예, 그러다가 좀 횡보하고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는 상승이지 않습니까 채널적인 부분을 보면은 저항받은 데도 일정하게 있고 차트도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려오면은 이런 데는 좀 지지 받아주는 게 좋겠죠. 이런 자리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깬 그런 추세적인 채널을 깨기보다는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맞겠죠. 올라갈 거라고 하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